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4단원의 소단원 2, 소망과 믿음의 노래에 대해서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학습 목표 한번 간단하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모두 다 감상이 같은가요? 아니죠. A라는 학생은 그 드라마 진짜 재밌었어. 근데 B라는 학생은 그 드라마 진짜 별로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왜 해석이 달라질까요? 네, 그렇죠.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독자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이 독자마다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A라는 학생은 정말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겼고 예쁘고 자, 그리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B라는 학생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작품 내부에 있는 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좀 우연이 많고 자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이 독자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 관심, 경험,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네, A라는 학생은 우리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을 맡게 된 우리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면은 B라는 학생은 이런 배우들보다는 이 작품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 각자의 관심, 지식, 이런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해석을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인정을 하되 우리가 지금 같은 작품에 대한 여러 해석을 비교해서 각각의 해석에 대해서 전제와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모든 해석을 전부 다 인정을 하되 우리가 타당한 해석인지 이거는 조금 따져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C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드라마 진짜 별로야. 왜 별론데? 그냥 별로야. 자, 이 해석이 C라는 학생의 드라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타당할까요? 네, 타당하지가 않겠죠. 왜 타당하지 않을까요? 네, 근거가 조금 없네요. 그래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할 텐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문학 작품의 해석 방법. 우리가 4가지 감상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발표 5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관점과 그리고 이 반영론, 표현론, 그리고 뒤에 나타난 21쪽 뒤에 나타난 효용론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내재적과 외재적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내재적 이거 무슨 내자예요? 안내자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보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문학 작품 자체의 정보만으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 이 작품은 신분이 서로 다른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춘향전 내부에 있는 정보만으로 해석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재적 관점은 그럼 뭐겠어요? 바깥 외자죠? 바깥 외자니까 뭐예요? 작품 외부에 있는 정보로 작품을 해석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전을 해석할 때,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변동되는 사회상을 담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작품 외부에 있는 시대상이라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해석을 했죠. 이게 외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제적 관점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반영. 이 반영론은 뭐냐 하면은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문학 작품이 창작된 시대, 문화, 역사 등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판타지 소설, 자, 판타지 소설 중에서 우리가 조금 SF 공상과학 소설 있죠. 요새는 SF 소설이 굉장히 유행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런 SF 소설이 없었는데, 근데 SF 소설이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 지금 판타지 소설 중에서도 이세계 소설이나 이런 소설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SF 소설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시대상을 배경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자, 현대 사회에 와서는 기계과학, 기계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런 기계과학에 대한 현대 사회의 관심이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어 하면은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었나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표현론적 관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누가 표현을 하나요? 네, 작가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작가가.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작가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작가의 의도의 표현을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관점이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할 때 문학작품을 지은 작가의 창작 의도, 정기적 사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상하는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따가 배울 우리 지금 청포도 지금 교재에 보면은 이 이육사의 청포도가 나와 있고 지금 이 158쪽서부터 자, 158쪽서부터 지금 이육사의 청포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육사의 생애 지금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선비정신이 굉장히 이 이육사는 선비정신이 강했다. 그래서 이 이육사는 지금 선비 정신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는 정신이 이 청포도라는 시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의 노래, 지금 이 비평문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표현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용론적 관점, 효용, 쓸모가 있느냐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쓸모가 있을까요? 네, 독자한테 쓸모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독자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는 독자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쓸모가 있었는지 독자한테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가 춘향전에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춘향전을 통해서 나는 뭐야? 독자겠죠. 자, 이런 표지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에서 나는 감동하였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표지어가 나오면은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나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였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볼 텐데 순정 만화나 또는 로맨스 판타지, 오판 소설 자, 이런 거 볼 때 여학생들 왜 보나요? 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 다 누구야? 왕자님,
네, 황태자, 황제, 뭐 또는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놈들이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런 남자 보통은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99.99%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과 우리가 이 여학생들이 우리 여성들은 잘난 남자들하고 사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 독자들은 어떻게 느껴요? 네, 대리만족을 느끼겠죠. 이 여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겠죠. 그래서 독자가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꼈다, 감동을 느꼈다, 효용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작품 감상하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시의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시의 지금 청포도에 대해서 핵심 톡톡 지금 21쪽입니다. 네, 21쪽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제재는 청포도예요. 그래서 주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이거를 나타내는 소재가 뭐였죠? 네, 그렇죠. 청포도, 네, 맞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징적 소재, 우리가 상징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지금 청포도, 그리고 전설, 하늘, 그리고 지금 손님, 청포, 그리고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전부 다 상징법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한번 보면은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색채 대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 상징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어예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음성 상징어 뭐가 사용됐었죠? 네, 주저리, 아라리,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어였죠. 네, 그래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상징법, 그리고 은유라고 쓰여진 핵심 톡톡을 받은 친구들은 은유를 지워달라라고 했었어요. 없는 지금 핵심 톡톡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징법, 음성 상징어, 의인법, 도노법, 그리고 색채 대비, 시적 허용. 네, 이런 표현 기법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자, 우리 이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의인법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였었죠? 자,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이 부분이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노법은 어디 드러났었나요? 네, 아이야,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났었어요. 네, 그리고 시적 허용 어디 드러났었죠? 네, 하이안,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났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시상 전개 방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년과 2년에서는 내고장 7월은 평화와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고향의 전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3, 4연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 밑에 푸른 바다가 열려서 흰 돛담배를 타고 우리가 손님이 오는데, 이 손님은 지금 언젠가 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과 기다림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5연을 보면은 우리 기다리던 손님과 함께 이런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라는 궁극적인 화자의 소망이 5연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럼 6년은 5연에서 나타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을 위한 기다림의 자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렇게 정성스러운 자세. 시어 2개를 찾으면은 은쟁반과 지금 하얀 모시수건, 이 2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상황은 손님을 기다리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정서는 뭐예요?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정성스러운 준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비평문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의 상징 의미. 자, 청포도. 자, 우리가 지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은 신선하고 풍요로운 모습. 자,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 야,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지루하죠? 네,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과거의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 자, 하늘은 우리의 이상, 꿈, 이런 것들이었죠? 자, 청포는 희망 이것이었고 하야모시 수건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 은쟁반도 여기에 해당했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대비와 그 효과. 자, 푸른색은 굉장히 신선하고 맑고 투명한 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어들에 쓰였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흰색은 순수하고 깨끗한 시어인데 흰 돛담배, 이런 은쟁반, 모시수건 이런 시어들에 쓰였었어요.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이 계속 지금 대비가 돼요. 그럼 이 색채 대비의 효과가 뭐냐? 1차적인 효과는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효과가 뭐냐 하면은 자,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서 궁극적 효과는 화자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푸른색과 흰색,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3년이었죠. 푸른 바다 위에 흰 돛담배가 하나 둥둥둥둥 떠서 오고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고향의 정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번 중요합니다. 별표 2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의 다양한 해석의 예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런 관점과 해석의 근거. 내재적 관점으로 우리가 내재, 뭐예요? 시 자체의 표현, 이런 내재, 작품 내부의 해석을 근거를 두는 거겠죠. 자, 이때의 손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그냥. 자, 그럼 은쟁반의 모시수건 마련해두는 6년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보면은, 그러면은, 간절한 기다리는 대상을 위한 기다림, 정성스러운 준비의 자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영 뭐가 반영되어 있어요? 시대가 반영되어 있는 거겠죠. 자, 시대 일제강점기. 그럼 손님은 뭐예요? 조국, 광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은쟁반의 모시수건 마련해둔다. 그럼 광복을 위한 정성스러운 준비, 독립운동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복이 오기까지 정성스럽게 기다린다. 은쟁반의 모시수건 마련해두고 이거는 광복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었나요? 네, 그럼 이제 표현. 누가 표현해요? 작가가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럼 작가, 이육사의 삶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2가지로 크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은 해방된 조국, 화자가 기다리는, 작가가 기다리는 조국 해방을 해석을 할 수 있고, 해방으로 해석하면은, 자, 우리 은쟁반의 모시수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 조국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 독립준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손님을 독립운동을 함께할 애국지사, 나와 독립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나의 동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육사는 홀로 외롭게 우리가 일제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육사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함께할 애국지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은쟁반의 모시수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어갈 동료, 이런 동료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용론적 관점, 이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자가 읽고 느낀 감정, 생각이겠죠?
자, 그래서 이 효용, 누구에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독자에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에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독자에게 어떤 감정을 주거나 어떤 교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독자에게 쓸모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효용론적 관점의 표지어는 뭐냐면은 나는, 이건 독자죠. 독자. 독자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했어. 또는 나는 뭐뭐라고 느꼈어. 나는 뭐뭐라고 감동받았어. 이런 해석이 있다. 그럼 나는 생각, 느꼈다, 감동받았다. 이런 표지어를 통해서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효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손님은 뭐냐 하면은 독자가 기다리는 대상 아무거나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럼 우리가 손님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자친구. 기다리는 여자친구겠죠. 자, 선생님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 맨날 택배 배달원 아저씨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택배 배달원 아저씨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손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는 행위는 뭐냐면은 이런 남친, 여친, 택배 배달 아저씨 이런 것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에 사용된 표현 방식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청포도, 전설, 하늘, 청포 이런 것들은 상징법이 쓰인 거죠.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함축, 자, 상징은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저리 아라리 이거 의태어. 다른 말로 이거는 음성 상징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음성 상징어인데 이거는 풍요로운 청포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겠죠. 자, 요 전설하는 은유 이거는 만약에 이 내용이 있는 프린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우세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이거 푸른 바다 인간 아닌데 가슴 여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을 빗댔어요. 의인법, 사람 인자, 의인법이죠. 그래서 자,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빗댔으니까 참신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 굉장히 탁 트인 바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바다의 이미지를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이야, 이 부분. 아이를 부르는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은 돈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을 호명하죠. 그래서 마지막 6년에서 독자의 집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시상을 고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상이 뭐냐면은 시의 생각, 그리고 화자의 상념, 뭔가 감정, 화자의 감정, 이런 것들이 시상이에요. 시상이 고양된다. 굉장히 하이텐션이 된다. 높아진다. 하이텐션이 된다. 이게 시상의 고양이에요. 자, 우리가 1년에서부터 5년까지 있다가 6년에서 아이야 하면서 뭔가 부름으로써 굉장히 뭔가 이 화자가 하이텐션이 되는 거,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감정이 폭발한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시상이 고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얀. 이거 원래는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하얀이 되겠죠. 근데 하이얀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시인의 표현 효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는 거를 허용해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얀 했으니까 좀 더 참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얀보다 하얀 했을 때 뭔가 운율이 좀 더 강조가 돼요.
자, 그리고 참신한 느낌이 들고, 자, 하얀보다 하얀했을 때 좀 더 하얗게 느껴지죠?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얀 모시수건 했을 때, 자, 이 화자가 얼마나 모시수건을 얼마나 깨끗하게 빨았을지, 자, 빨래판에다가 엄청 뿍뿍뿍뿍뿍뿍 열심히 빤 화자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하얀 했을 때 좀 더 화자의 정성스러운 태도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욱 하얀색임을 강조해서 정성스러운 준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포도의 지금 시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